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매트릭스 박예지입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100포인트 단위로 마디 지수를 갈아치우면서 불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예상보다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5000 시대와 천스닥 시대를 기다리면서 또 시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봐야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저와 함께 복귀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4,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던 하루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부과하면서 급등세가 연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가량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더욱더 많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점도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장중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한 4,38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폭이 커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직전 거래일에 전입미답에 4,300선을 뚫어냈었는데 그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오늘은 4,4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막판 들어서는 3%대까지 탄력을 키워가면서 4,450선까지 올라왔고요. 4,457포인트의 장중 고점을 기록한 채 고점 부근에서 3.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가량의 대거 자금을 유입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 1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순매수 2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3만 전자에 안착했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10%가량의 급등세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두 가지 종목이 단연 눈에 띄는 적토마 종목이었다고도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7,046억 원 순매도 확인됐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개인까지도 1조 5천억 원가량의 확실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확인해 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1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외국인의 순매수 1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왔다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상반된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따라서 나흘 연속 시장에 대해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나흘째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형님을 따라서 코스닥 동생까지도 함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 수준인 940선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정오 무렵에 9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2년 5개월여 만에 장중에 95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장 막판까지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957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년여 만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한 채 오늘장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완전히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와 달리 외국인이 매도로 나타내면서 1,120억 원 팔자 포지션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개인이 997억 원, 기관도 243억 원 순매수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들인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 짚어보자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따라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반도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팔자 포지션 들어오면서 파란불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또 어떤 종목을 팔았냐 짚어보자면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던 엔터주가 되겠는데요. 특히나 엔터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도 나란히 팔자 포지션을 취하는 분위기였고 개인만이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면서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JYP나 SM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같은 세 가지 종목이 특히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동안에는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엔터주가 조금 날아오르는 분위기였었지만 오늘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바꾸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한령 해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팝 콘서트가 추진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일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 세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대장주가 랠리를 보이자 이제는 소부장까지도 함께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해서 증권가의 비중 확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 CES 주간이 시작됨에 따라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까지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가량 날아오르면서 13만 8,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0만 닉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막판에 약간 힘이 붙이면서 69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PSK와 이오테크닉스는 기관의 수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PSK는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사들이는 가운데 오늘 또 7%가량 상승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기관이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은 9.6%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준비한 10가지 종목들 모두 오늘장에 신고가 기록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주의 강세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AI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상황 속에서 원전주까지도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특히 AI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원전 수요까지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또한 핀란드에서는 원전 2호기가 결함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소식 속에서 SMR의 안정성과 기술력이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함께 힘을 보태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15%가량 급등하는 등 원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미 원전주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국내 원전주도 모두 다 강세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는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면서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10%가량 급등하면서 모처럼 8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들어와 있는 BHI부터 현대건설, 그리고 우리기술과 한전기술까지는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한신기계 역시 2%가량 상승했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 섹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방산주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이 방산주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하고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서 방산주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하루였고요. 또한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함께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금 황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종가 역시나 101만 2천 원에 형성이 됐고요. 이 밖에도 LIG넥스원과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LIG넥스원이 6.7%, 하나시스템도 4.8% 상승하면서 5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6.5% 상승한 12만 4,400원의 종가가 형성됐고요. 이 밖에 사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CES 주간이 시작됐죠. 이 CES와 관련해서도 함께 묶이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 2016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은 3%가량 상승하며 5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짚어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략 세우러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 증시, 하지만 그 안에도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안녕하세요. 상한가 매트릭스 박예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실 1년 만에 다시 뵙는 대범투자자문의 최창근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저희 새해 처음 뵙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새해 처음 방송이 저희와 함께하는 새해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뭔가 새해 복이나 새해 선물 같은 거 좀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제가 새해 선물을 못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새해 선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도 우리 멘토님이 가져다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냥 계속 잡고 있으라고 말씀드렸고 매수 그냥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되셨으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남으신다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이제 좀 패키징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한 9월, 10월에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서야 조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9월, 10월부터 또 생각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지금이 더욱더 명확한 타이밍이라 가져와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새해 선물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의 트릭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릭 종목은 저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아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7%가량 급등하면서 13만 8,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더욱더 상승을 하면서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만 샀어도 25%의 수익률이라고 하던데 우리 멘토님도 계속해서 음봉일 때는 꼭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정말 안 되나요? 이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되나요?라는 질문 하기 전에 매수하고 말씀 주시라고 드렸는데, 전 지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자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부담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수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면, 한 13만원 밑에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제 12만원 언저리에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마이클버리 관련해서 거품론에 대한 얘기 애초에 실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 생각하면은 그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죠. 저렇게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거품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가지고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매번 방송 때마다 AI 시대에 맞는 인프라 구조를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가 특징주로 잡아준 애들이 다 올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 잡은 애들이 제가 말씀드린 AI 인프라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이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가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9년까지도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공장 안 지어졌죠. 그러면은 더 간다는 얘기고 수요가 계속 발생되면 이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게임 이 플레이 기기를 사는 게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계속 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15만 원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3만 원 웬만하면 갈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을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뭐 20만 원 장난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5,000p 뿐만 아니라 5,500, 6,000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는 13만원, 12만원 이 구간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금 받는다는 생각으로 들고 계세요. 저는 20조가 안 나와도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5,000p 그리고 그 이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도 되냐고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사놓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트릭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반도체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번에는 한미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15%가량 상승하면서 16만 7,300원의 종가 형성됐고요. 오늘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 또 뜨거운 섹터인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10만 원 밑에서 좀 전전긍긍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보니까 네. 벌써 16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네네네. 뭐 지금 매수하기는 사실 부담스러운데 일단 전고점 근처까지 간 거라서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우주항공 쪽으로는 좋게는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매매하기는 저는 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매매해야 됩니다. 우주항공 매매해야 되고요. 근데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구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한미반도체는 18만 원 밑에서 매매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밑에서 매매를 하고 15만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일단 한미반도체가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절대적으로 손절은 해선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꾸준하게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얘도 충분히 신고가 영역을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매수 구간을 꼭 참고를 하시고 얘네가 뭐 크레딧제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적립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큰 의미 없고 그냥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고 계세요. 매도할 종목이 아닙니다. 20만 원 위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미반도체 역시나 반도체주인 만큼 정말 좋은 섹터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18만 원 이하 그리고 한 15만 원대까지는 열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자리가 오아준다면 또 매수 전략으로 함께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트릭 종목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원전주죠.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거의 유가증권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삼성전자를 뒤이는 주인공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10%가량 급등하면서 83,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때 10만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8만 원을 회복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시 또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국내 원전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제가 무조건적으로 손절할 종목 아니고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연 이 종목 매도를 할 시기가 올까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 AI 시대에 맞춰서는 HBM이라는 이 메모리 카드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메모리가 많아지면 우리 머리에 쓰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생각할 게 많아져가지고 막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많이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구조인데 저는 그래서 원전주들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저한테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원전주 언제 올라요? 뭐 원전주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요? 손절하고 다른 거 잡을까요? 왜냐면 저한테 제가 로봇바이오를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손절하고 저기로 넘어갈까요? 이러시는 분들 엄청 많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손절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오늘 움직임 좋게 나왔습니다. 얘는 뭐 간단해요. 8만 원 밑에서 박스권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도 제가 안내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그냥 들고 올 정도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라서 일단 뭐 85,000원이랑 9만 원까지는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종목 매도 시기는 안 올 것 같고요.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면 저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풍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풍력으로 뭐 되는 거 아니냐 하신 분 계셨는데 원전이죠. 근데 일단 풍력이 이제 8메가와트 단위로 엄청나게 큰 단위로 이제 해상 풍력이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기가와트 단위죠. 그러니까 더 큰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전력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원전이 필요로 하고 그나마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는 가스터빈 같은 거 이런 식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력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어요, 와트 단위가. 그래서 원전이랑 가스터빈이면 충분히 그 전력 공급을 가능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쪽으로도 잘 하죠. 사실 그냥 전력 잘 만들어줍니다. 풍력도 만들어주고 뭐 원전, 가스터빈 다 잘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래도 지금 이 AI 시대에 맞춰서는 대표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지향하는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그냥 8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또 매수하세요.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저는 신고가 다시 한번 내어줄 거라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만 원 이번에는 가지 않겠습니까? 좀 모아둔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서 조만간 원전으로도 제가 주도 섹터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이 히든 종목으로도 가지고 오셨던 적이 있을 만큼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멘토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에 손절하지 않고 잘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참 안도의 숨을 내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급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지 10만 에너빌리티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가지 트릭 종목 살펴보고 있고요. 멘토님과 함께하는 공부방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함께 나가도록 할 텐데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검색식이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신다면 실시간 주식 정보와 투자 교육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또 새해에도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다음 트릭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오늘 장에 강했던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바로 대한전선이고요. 오늘 또 전력주도 강세가 나타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7.9%가량 상승하면서 25,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고요. 한동안에 좀 조정을 잘 거치고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선 건데 이전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동일할까요? 네, 여전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 대한전선을 많이 좋아해요. 제가 오늘 AI 인프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HBM이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칩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그럼 데이터가 많아져요. 그러면 전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원전 올라가고 오늘 에코프로도 좀 올랐죠. ESS 필요합니다. 전력을 저장해둘 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전력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전력을 어느 순간 이 전력을 모아두는 과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뭐 핸드폰을 충전한다고 해가지고 보조 배터리 막 들고 다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ESS도 제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HBM 같은 메모리 카드가 이제 막 들어가면은 이거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송을 하는 거를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전선이나 LS 전선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해저 케이블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밑에 해저 케이블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과하는 건데, 이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대한전선 올랐을 때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전 장기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일단 26,000원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나 대한전선이나 이렇게 좀 매수를 추천드렸을 때 매수를 안 하고 이제 오르고 나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자리 매수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10% 정도 오르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는 소액으로 접근하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분할 매수 하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가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오르게 되면 내가 늦었나? 이러면서 바로 올라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을 안 가지면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매수하셔도 되고, 저라면 24,000원, 22,000원 이렇게 내리는 자리까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시고, 저는 여전히 신고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래대금 1조 원 정도 들어왔고, 일단 최근에 거래대금 2,700억 원으로 크게 터져줬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해저 케이블 관련주가 민간에서 6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LS전선에서 이제 LS마린 솔루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는데, 데이터 전송을 하는 해저 케이블이 20년 전에 했던 거라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인터넷 데이터량이랑 지금 데이터량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후화된 거 싹 다 갈아엎어야 되고요. 해저 케이블 새로 싹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랑 LS마린솔루션 이런 애들 보면은 사업을 여기다가 완전하게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이 종목도 들고 가야겠죠. 제가 오늘 사실상 매번 강조드리는 이 AI 인프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들 들고 왔는데 다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소액으로 접근하고 내렸을 때 담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건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요즘에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AI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전력인 것 같습니다. AI 키워드와 함께 따라오는 만큼 다시금 또 주가도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전선과 관련해서는 이 분할 매수 전략과 장기적인 투자 관점 꼭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신고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트릭 종목으로 이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멘토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바로 SC 집안의 그 종목인데요. 이번에 ABL 바이오 가지고 오셨고요. ABL 바이오도 오늘 9%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1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만 원 아래에서 계속 부침을 겪다가 오늘 딱 20만 원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0만 원 아래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가격은 안 되나요? 지금 가격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8% 올랐으니까 9%가량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ABL 바이오 20만 원이랑 18만 원 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아마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서 목표 단가를 21만 9천 원으로 제가 잡아 드렸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모아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얘가 대장주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고 있고 얘네도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덴마크 기업 중에 하나가 ADC 관련해가지고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까먹었는데 자맵이라는 회사였나? 거기서 이제 무슨 임상약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도 ADC 관련, 이중항체 관련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임상을 중단했어요. 근데 중단을 했는데 그거 대항마가 ABL 바이오의 ABL503일 겁니다. 이게 아마 임상 이름이 안 나와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고 503이라는 건데 아무튼 그 503이 이 부작용을 개선을 조금씩 됐어요. 중간 단계에서 부작용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랑 경쟁하던 업체가 임상 중단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 내가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는 부작용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얘네는 독보적으로 시장에서 선점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엄청 좋게 봅니다. 일단 ABL 바이오 바이오주들 지금 조정 구간 JP모건 헬스케어 끝나면은 바이오주들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I가 발달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많이 생기면은요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결국 사람의 건강이에요.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희귀 질환도 빠르게 찾고 그 다음에 막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더욱더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혜 볼 게 바이오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얘도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목표가는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넣었을 때랑 그대로 동일을 하고요. 현재가에서는 진짜 소량으로 접근을 하시고 한번 시장이 조정은 와야 됩니다.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3, 4일 내로 조정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정 올 때 20만 원, 18만 원 사이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경쟁사는 바로 덴마크 제약사라고 합니다. 젠맙이라고 하는데 젠맙의 임상 중단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 또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이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트릭 종목 5가지 한꺼번에 만나봤는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멘토님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검색 시기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신다면 실시간으로 또 다양한 투자 정보까지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멘토님의 강의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창근 멘토의 1% 매매 기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역시나 움직임 좋았습니다.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일부터 반도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때가 아니라 금요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로봇바이오 좋아요. 일단 로봇 CES 관련해서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또 이거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재료 소멸입니다. 일단 로봇은 재료 소멸인데 끝이 아니다. 왜냐면 노란 봉투라든지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목들 많이 올라서 당연히 조정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와줘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로봇보다는 저는 지금 바이오랑 반도체랑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쪽으로 조금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특집이에요. 제가 반도체 엄청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종목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섹터만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웬만하면 종목들 매매할 때 뭐 개별 종목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좋은데 우리가 매매하면서 수익으로 확률을 잘 끌고 가려면 섹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섹터 보지 말고 사실 제가 주도하는 섹터들에서 거래대금 크게 들어오고 많이 오른 것만 아니면 매매할 만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데 너무 막 욕심을 안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줄 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지금 비슷한 종목들 제가 금요일부터는 보시면 제가 최근에 로봇바이오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근데 로봇바이오가 잘 보시면 같이 다 올랐어요. 뭐 개별로 따로 안 올랐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일부터 반도체 얘기만 했죠. 근데 오늘 반도체 어땠나요?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버리죠. 그래서 제가 섹터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섹터를 맞추기만 해도 사실 종목 고민 많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 섹터를 계속 강조드리는 건 그냥 반도체 보세요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삼성전자 사신 분들 지금 다 수익이에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럼 나는 두산테스나 옛날에 말해줬으니까 두산테스나 해볼까? 라고 했던 분들도 지금 거의 다 수익으로 넘어오신 걸로 알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뭐 테스, 뭐 원익 IPS, DI 뭐 이런 애들 보시면은 다 옛날에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어느 순간 뭐 물려 계셨던 분들 수익권으로 넘어와서 손절 안 하기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생각보다 주식은요 오르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오르는 건 단기간이고 파란불 나오는 건 좀 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버텨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손절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섹터 알면 재료 알면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가치 투자 방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가치 투자가 아니라 차트만 보고 베팅을 하는 매매가 돼버리죠. 저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섹터 오면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 오면 그때 단가 낮추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섹터 하자는 말 거의 안 해요. 그냥 매번 했던 얘기 하고 저는 안 좋게 보는 거 안 합니다. 저 우주항공 하는 거 보셨어요? 저 안 해요 지금.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것만 해도 수익 나는데 뭐 할라 또 다른 리스크 있는 거 들고 갑니까? 근데 우주항공 좋아요. 저도 정정합니다. 좋은데 내리면 볼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종목 안 하고 상위 1%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는 거 저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섹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려요. 이것만 해라 다른 거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섹터 맞고 섹터 안 맞고 갑자기 고꾸라지면은 두세요. 나중에 올라갑니다. 걔네들이 대장주였을 거 아니에요. 섹터에서 좋은 흐름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섹터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이쪽이 맞겠죠. 뭐 재료로 보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실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물론 로봇도 이번 주 좋을 가능성 높습니다. CES 진행 중이라서 무슨 내용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면 되고, 일단은 저는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강조드리고, 뭐 다른 거 말씀 안 드립니다. 섹터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상승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애들 매수를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이런 애들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 오르고, 현대모백스 오르고, 뭐 아니면은 현대오토에버 오르고, 이런 거 제가 뭐 거의 매주 히든 종목 갖고 오는 이유가, 히든 종목 AS가 가능한 이유가 딱 그겁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오르는 거 생각하셔서 오시는 거라면은 웬만하면 주식보다는 좀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가치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끌고 가야죠. 종목 잡았으면 그걸로 한번 끝을 봐야죠. 우리가 진짜 좋은 내용, 나쁜 내용 아니면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게 지난번에 제가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서 바이오주들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을 때 검색식이에요. 제가 장중에 계속 넣어드리는데, 이게 검색식이 조건 검색에다가 이 1,000억의 거래대금이랑 장중 상한가 근처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1,000억 말고 한 600억 정도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상한가 근처만 한 24.5%?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도 종목 많이 나옵니다. 해서 5개 정도 넘어가면은 주도 섹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프로그램이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이거 2개 기입하시면 돼요. 어디다가 HTS나 아니면 MTS 같은 그 설정창 가보시면 조건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이 2가지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이 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아마 지난주에 이거 들고 왔을 텐데, 여기 현대오토에버 있죠? 제가 이 당시에 로봇주들 막 좋다 보니까 CES 남아있어서 현대오토에버를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오늘 목표가 달성해서 AS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섹터 잘 맞춰서 잘 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률을 높이세요. 주식할 때 개별 종목으로 매매하면은 그 섹터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홀딩스도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뭐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얘가 상한가 나오고 거래대금이 8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왔죠. 대장주였죠. 근데 얘가 CES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5일 이평선 자리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주도 섹터 맞고 뭐 5일 이평선 닿아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 과정인데, 일단 뭐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익홀딩스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관 매수, 뭐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도해서 나는 이 종목 못 하겠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맹신하지 마세요. 재료 보고 하는 겁니다. 원익홀딩스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원익홀딩스가 어떤 회사인데요? 이러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재료 보고 하고 어떤 회사인가, 뭐 영업이익이 어떤가, 이런 걸로 보고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치로 주식을 하는 거지, 뭐 차트 보고 이게 오른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뭐 성장 얘기는 안 하고, 뭐 자리가 어째서 이 자리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고, 뭐 여기서 내리면은 뭐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싫어해요. 저랑 아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래요. 그걸로 해서 다 했으면 다 돈 벌죠. 그쵸? 우리는 이 주도 섹터,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고 상한가 근처 간 애들이 공통적으로 있으면 일단 시장에 돈이 흐른 건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이 흘렀다는 거 알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찾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들 찾다 보면은 다 좋은 내용에 있는 종목들 같거든요. 왜냐면 2,800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수많은 사업자가 있는 회사들 중에 2,800개가 넘는 회사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주식 시장에. 그러면 얘네들 하나하나 다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일가견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 좋은 내용 나옵니다. 주식 시장에 그 상장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 상장됐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좋은 내용만 나오면은 그 종목의 사랑에 빠져요. 막 검색 계속 하다 보면 다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종목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야죠. 돈이 많이 몰려야죠. 그래야 거래대금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왜 보냐면 다른 섹터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걸 봐야 이 지수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 만약에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지수에 기여를 하는 애들을 잡아야지, 지수에 기여도 없는 애들을 잡아버리면은 지수는 올라가고 시장은 좋은 거 알겠는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수는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안 가요 소리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대금이랑 상한가 이거를 통해서 주도해주는 애들이 어디인가로 보면 됩니다. 오늘 지수 기어도 보시면 바이오 반도체였어요. 우주항공이랑. 그럼 걔네들로 매매해야겠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은 그런 주도 섹터 확고하게 잡았으면 거기서부터 스윙으로 넘어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식하면서 파란불 당연히 나오죠. 파란불 당연히 나오는데 당연히 파란불 나오면은 단가 낮춰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가지고 이제 단가 낮춰서 5에서 7% 수익 되면은 매도하는 거, 전량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더 끌고 가는 거 좋은데 웬만하면 더 끌고 가면은 계속 욕심이 나요. 그래서 매도 못 해요. 뭐 100%, 200% 넘어가셨다고 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매도 언제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도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줄 때 가져가고 새로운 거 잡는 게 저는 복리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뭐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더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섹터별로 움직이는 애들은 조금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시에 주도 섹터가 제가 바이오 강조드렸을 때 프로티나 제가 재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차트를 본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주도 섹터랑 종목 재료 알았다. 그러면 근데 이게 신고가 영역의 돌파 구간이다. 그러면 이 밑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ABL 바이오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바이오 JP모건 있고 그 다음에 뚫으면 올라갈 자리인 거 아니까 그 마지막에 차트를 보니까 제가 ABL 바이오 지금 바이오 시장 좋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들고 온 겁니다. 아무튼 프로티나도 이 자리 돌파하고 크게 올라줬죠. 그 다음부터는 돌파 매매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돌파 구간 나오면 목표가 얼마예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모릅니다. 그냥 줄 때 가져가세요. 더 갈 것 같으면 절반 매도하세요. 뭐 목표가 알면 신입니다. 신. 웬만하면 근데 대신 좀 내려왔을 때 제가 목표가 좀 귀신같이 맞히는 게 뭐냐면은 매물대는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저도 목표가 잘 맞춰요. 근데 매물대가 없는 저렇게 목표가를 매물대 다 돌파해본 신고가 영역인 애들은요 진짜 그릇만큼 가져가요. 저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가져가도 그냥 수익 가져갑니다. 아무튼 검색식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저점 대비 올라주고 주도 섹터가 맞으면 저항 구간일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돌파 매매 가져가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재료랑 섹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돌파 매매면은 좀 많이 오른 자리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매매할 때는 진짜 확신의 매매. 그러니까 좀 많이 하셨던 분들. 일단 두산 테스나도 딱 그 자리입니다. 확신의 매매가 나오는 이 자리인데 지금 반도체도 좋죠. 근데 두산 테스나 보시면은 현재 이 구간을 못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도 여러 차례 추천 종목으로 들었는데 아마 AS도 여기 뚫으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밑에서 뭐 내려가더라도 손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 계속 오르니까 얘는 시스템 LSI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매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매출을 담당이 아니라 시스템 LSI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시스템 LSI의 매출의 9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설계 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종목인데 아무튼 이 자리 돌파하게 되면은 크게 오를 자리입니다. 근데 한번 저항받을 거 생각해서 5만원까지는 열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유하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매도할 시기가 아닙니다. 들고 가야 될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저렇게 오르는데 매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최근에 생물보안법 해가지고 생물 그게 하나 더 나왔는데 오늘 ST팜이 올랐습니다. 그게 ST팜이 CDMO 사업을 하죠. 근데 생체 관련 법인데 제가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CDMO라는 이 위탁 생산을 해주는 얘네도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으로 이야기 나온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매수 타점이라 봅니다. 5일 이평선 닿았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고 75만원 밑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이 자리 올라가면 어차피 제가 AS 해드려요. 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쪽으로 계속해서 비만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프로티나 설명드렸지만 얘도 추세는 이탈 안 했어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1만원 이 자리겠죠. 그리고 제가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보여드리고 프로티나를 당연히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저랑 같이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둘이 같이 합니다.
얘네가 단백질 관계도를 여러 가지로 AI로 이제 만들어주면은 SPID라는 플랫폼인데 제가 설명드렸죠. PI, 뭐, 인사이트, 뷰, 칩 이렇게 있으면 우리 단백질이 사내 연애를 하나 막 체크를 해요. 회의장에다가 칩이라는 곳, 그러니까 단백질 모아두고 거기서 얘네들이 누구누구 친한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라는 걸로 거기서 얘네들이 친한 거 알겠으니까 너네 무슨 대화 하나? 얘네 연애 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단백질 이게 연애를 한다라는 게 질병에 걸린다라는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가지고 얘네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단백질 관계도를 통해서 신약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에피스홀딩스가 얘랑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니까 둘 중 하나가 오르면 둘 중 하나를 매매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지금 반도체 시장 좋기 때문에 원래 사실 이거를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려고 했어요. 일단 신규 상장주이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이 종목 설명을 드렸지만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챔버 내부 안에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좋은 정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이 플라즈마가 많이 튀는지 안 튀는지 이거를 통해서 좋은 게 될지 안 될지가 정해지는데 얘네가 이 그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파츠를 리사이클을 하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한다라고 해요. 근데 뭐 세계 최초 이런 워딩은 무시하셔요. 왜냐면 주식시장 보면은 다 세계 최초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실리콘 파츠가 TSMC라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지금 얘네가 소모품을 갖다 대고 있는데 이 소모품 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 매출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얘네도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이 10만 5천 원, 이 10만 원, 9만 5천 원 이 구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모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금요일부터 또 반도체를 보자고 꼭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 확실한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멘토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신다면 수익으로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말씀을 잠깐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멘토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다양한 정보들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창근 멘토의 수익률 탑5 종목들 우선은 클로봇이 20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이외 종목들도 모두 다 세 자릿수의 수익률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CS와 관련돼서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하나둘씩 보이는 것 같은데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까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오토에버가 이번에 목표가에도 도달을 했고요. 매수가 30만 4천 원, 목표가는 33만 원이었는데 수익률 13% 가져가면서 최근에는 34만 4천 원까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CS 주간이 시작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AS 함께 해주실까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저는 로봇주들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추천드렸을 때는 현대모백스가 많이 올라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제가 좋게 봤기 때문에 현대모백스가 올라서 현대오토에버 추천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로봇 조정이 한번 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하기보단 좀 더 내렸을 때 30만 원, 27만 5천 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때 언제 하시냐면 로봇 애들이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많이 내어줬을 때 지금은 반도체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매매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좀 내려왔을 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다시 한번 그대로 33만 원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시장의 관심을 모조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로봇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속출할 때쯤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33만 원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마지막 종목이죠. 우리 멘토님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봐야 할 텐데 앞서도 예고해 주셨던 그 히든 종목 오늘 선물은 어떤 건가요? 일단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하나마이크론을 왜 좋게 보냐면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죠. 뭐 이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기운이 반도체로 몰려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들어왔어요. 우주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하나마이크론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반도체 패키징 업체예요. 이게 후공정 사업인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칩 있죠. 뭐 HBM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칩들이 있으면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아서 나노 기술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얇으면 충격에 많이 부서지겠죠. 충격에도 부서지고 열에도 약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칩 같은 게 뇌라고 치면은 두개골 있죠. 보호해주는 머리, 헬멧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하나마이크론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베트남에 공장을 또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부채 비율이 안 좋은데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좋게 보는 워딩이 그거죠.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흑자가 전환되었다. 이 워딩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채를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은 얘네들은 그 부채 비율을 조금씩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씩 나와 줄 겁니다. 얘네가 그래서 베트남에 억지로 공장 막 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원래 삼성전자에서 분산 투자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랑 2021년부터 29년까지 계약을 해요. 29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30년, 29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정말 추천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새 선물로 가져와 주신 하나마이크론까지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월요병을 훌훌 털어내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 말씀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